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두 번째 아이템 제목은요. 이상민 장관 국민께 심심한 사과입니다. 네. 이 이상민 행방부 장관 미리 경력을 배치한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면피성 발언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이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문제가 됐던 발언 그리고 오늘 사과 모습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경찰의 병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회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시정해야 될 것이 있는 건지. 근데 인력을 배치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말 자체가 약간 예단하신 거 아니세요? 예년의 쭉 집회 규모와 경찰의 그 동원 병력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최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삼가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어제까지는 좀 방어적인 발언을 이어가다가 오늘 국회에서는 어쨌든 사과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이 발언에 상처받은 분들께 깊은 유감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건 발생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글만 놓고 보자면 이게 발언 논란에 대한 사과인지 사건 발생에 대한 사과인지 명확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예. 이수아 기자 말처럼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뭐 두루뭉술하게 좀 사과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년과 비교할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책임 회피하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국민들이 지금 묻고 있는 건 뭐예요?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이태원 시내 한복판에서 150여 명의 젊은이가 희생됐는데 국가는 도대체 뭐 했는가를 묻고 있는데 네. 특별히 우려할 사항은 아니었다. 빠져나가는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화가 나게 한 거죠.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누구 책임이라고도 볼 수 없지만 정부 책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많이 모였다는 거는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홍콩에도 왜 그 도심에 란콰이퐁이라고 그 지역에 할로윈데이에 엄청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네. 사고가 전혀 안 났거든요. 왜? 15분, 20분마다 경찰이 들어오는 사람을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전혀 안 났어요. 근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아무 준비도 없이 통제도 없었고 지하철 무정차도 안 하고 골목길에 그 위에는 5m, 밑으로는 3.5m 병목 현상이 밀려서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물론 뭐 정부가 골목길까지 어떻게 다 하냐 뭐 하지만은 국민들이 이 억장이 무너진 가슴을 행안부 장관이면은 먼저 그 석고 대죄도 하고 반성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좀 수사도 하고 반성하고 다음부터 고칠 건 고치고 처벌할 건 하겠다. 뭐 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랑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주최 측이 없어서 매뉴얼이 없다. 이것도 국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주최 측은 그거는 관주도 발상입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예방적이고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안전대책을 말해주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저렇게 심심한 사의를 표명한 거는 네. 죄송하다는 표현한 거는 뭐 잘한 거다. 지난 세월호 때도 그때 교육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컵라면 먹다가 얼마 안 있어서 경질됐습니다. 네. 별거 아니지만은 그 세월호 유가족들은 체육관 진도 체육관 바닥에 앉아 있는데 위에 그 내빈석에 앉아서 컵라면 먹었거든요. 네, 네. 그 사진 나오면서 얼마 안 있어서 경질됐어요. 이주영 장관 때인가요? 그렇죠. 네. 그때는 이주영 그 해양수산부 장관은 네. 아마 좀 더 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국민 감정이 지금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늦었지만 어쨌거나 뭐 사과로 보신다는 지금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오늘 행안위에서 지금 질의가 없었습니다. 현안 보고만 지금 받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민지숙 기자, 사실 평소 같으면 야당에선 굉장히 또 거세고 날카롭게 좀 질의를 했을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야당 의원들 준비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일단 최소 인원만 오늘 보고회의에 참석한 채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고 수습에 전념한다는 뜻으로 앞서 질의는 일단 받지 않겠다라고 사전에 공지를 하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발언도 진행되지 않고 이어지는 보고회 현장에서 야당 의원들 크게 반발했습니다. 마이크는 꺼졌지만 날선 발언 이어졌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현안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나오셔서 이번 사고 전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의사진행 발언을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유전 추구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도대체 왜 국회가 행정안전위원회가 들러리를 꺼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들러리 꺼면 낙선 관계가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야 간에 정부의 현안 보고를 일단 받고 이 애도 기간이 끝나면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충분히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고 수습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 개요, 주요 조치 사항,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센 반발 가운데 위원장이 이어서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상민 장관의 보고가 끝난 직후에는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아니 지금 다 나온 내용인데 이걸 왜 보고를 하느냐, 모르는 게 뭐가 있느냐, 네. 의원들이 각각 대안을 준비했을 텐데 이런 걸 질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위원장이 회의 중간에 이런 발언이 이어졌지만 네. 계속해서 한 40여 분 동안 보고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상민 장관 질의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도 일체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장관의 국회 방문이 사실 오전 아침서부터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붙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 사과를 하실 거냐, 거취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위원회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라고 하고 들어갔고요. 이 민지숙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40분 뒤에 다시 나왔는데 그때도 따로 질의 응답 없이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상민 장관, 앞서 저희 위원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좀 두루뭉술한 사과였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런 사과와 함께 좀 유감 표명도 같이 했습니다. 이전이랑은 좀 태도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 보니까 이수아 기자, 네. 오늘 경찰청장도 사과를 했어요. 네, 뭐 행안부 장관만큼이나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참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112 신고 처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네, 영상에는 없었지만 고개를 숙이기도 했고요. 또 내부 감찰 의사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네. 진상규명에 힘쓰겠다는 말만 했을 뿐 사과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퇴 여부 질문도 좀 일축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두루뭉술한 사과와 감찰은 얘기를 했지만 사과 표현은 없었던 경찰청장의 기자회견도 좀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상민 장관 그리고 뭐 윤희근 청장의 입에 모두가 좀 주목을 하는 이유가 앞서 나왔던 이 이태원에 경찰 병력, 이 경력을 배치한다고 해서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아니다. 뭐 사건을 뭐 결과가 나오기 전 예단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취지의 사실 발언 때문에 여론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경찰이 선제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또 전문가 얘기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법적 근거를 들면서 예방이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네.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전문가 한 명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 얘기 듣고 오시죠.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네, 위험 발생의 방지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네, 위험이 이제 예상이 됐을 때 또 여러 가지 사례도 있습니다. 극도의 혼잡이 있을 때에 네.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장소에 모인 사람에게 경고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그 당사자에게 하게 할 수도 있고 집회 시위가 아니면 국민을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그런데 이 법적 권한이 바로 이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사실 이런 전문가의 뭐 일각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사과도 있었고 경찰청장이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아까 뭐 용해인 의원이 뭐 강하게 반발을 하다가 나중에 퇴장까지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야당이 행안위 안에서 지금 질의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밖에 나가서 또 다른 방법으로 굉장히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제1야당이 좀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서 이 본부에서 사태 파악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소방 관계자 어제 많이 나왔던 이 용산 소방서장과 함께 얘기하는 모습이 또 포착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전 대책 미흡에 대해서 크게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인파가 많더라도 좀 안 들어가게 하면 이런 참사까지 이어지진 않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최 서장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파가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대표가 연례 행사인데 이전에 했던 것만 좀 반복하더라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면서 계속 이전에 뭐 지난해에는 전에는 하면서 전 정부의 대처와 약간 비교하는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야당 대표가 좀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당국의 잘못을 꼬집는 모습이 흔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또 이후에도 이 대표는 오후에도 다시 한번 서울시청 앞에 위치한 분향소를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보다 더 수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까지도 거론한 건데요.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이상민 장관이 죄송함을 표했어야 한다고 밝혔고 이상민 장관 좀 전에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지만 네. 거기에 대해 박형수 의원은 여권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이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죠. 이 발언은 오히려 추모의 시간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지금 행안위 현안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상민 장관이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형태로든 경고를 했어야 한다라며 이 대통령실의 역할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뭐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아니 수습해야 될 장관인데 왜 자꾸 흔드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어쨌거나 뭐 책임을 누군가 지려면 결국 장관한테 추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고 후에 아까 윤영걸 대표의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국가가 존재했느냐, 국가가 또 없었다.
월요일자 신문 중에 사고를 전하는 일면 톱 제목에 어느 신문에 압사당한 청춘들, 국가는 또 없었다라는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제목이었어요. 국가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중이 공개된 장소에 저렇게 많이 수천 명이 이상이 모였는데 공공의 질서 유지에 누가 책임을 가지고 있죠? 주최 측? 그 주최 측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걸 보고 있었다면 구청이나 경찰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우리가 제복을 입혀줬고 그러라고 권한을 부여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찰과 구청 위에 그들을 지휘해야 될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나요? 그 지휘해야 될 책임에 지금 한 정점에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나와서 전혀 엉뚱한 얘기만 하고 등 떠밀려서 오늘 심심한 사과라는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요. 국가가 정말로 왜 존재하는지 국가가 정말 우리에게 곁에 있느냐 국가 시스템, 행정 시스템이라는 게 행정 체계라는 게 있느냐라는 아마 분노가 폭발할지도 몰라요. 그런 점에서 네. 저는 장관이 심심한 사과 이런 얘기 아니라 정말 고개 숙이고 100번이라도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장관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 왜 대통령은 사과를 못하나요? 왜 서울시장은 사과를 못하죠? 정말 기성세대 모두가 청춘들을 향해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장관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우리들 어른들 기성세대 모두가 좀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이 어떤 책임론 어떻게 보면 문매를 맞는 좀 직접적인 이유는 발언 때문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텐데 이상민 장관의 회피성, 면피성 발언이랑 좀 비슷한 취지로 발언을 해서 똑같이 좀 문매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용산구청은 이태원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인데 사전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분향소 앞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인파가 이 정도일지는 사실 예상 못하신 건가요? 못하죠. 작년보다는 많을 거라는 건 예측했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을 거라는 거는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해당 발언의 유상범 의원,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법적 주체가 없더라도 이게 늘 있던 행사였던 만큼 신경을 썼어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책임 회피성 발언이다. 이거에 충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금 전에 네. 용산구청장이 입장을 또 하나 냈는데요. 네. 간단히 말하면 송구스럽다. 애도 기간이 끝나고 사고 수습이 완료되고 나면 구청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점검하겠다. 이렇게 사태를 좀 진화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형걸 대표님. 네. 사실 지금 축제가 아닌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여론의 어떤 비판에 어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참사도 참사인데 이 참사를 두고 나오는 이른바 실언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니까 다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를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거는 다 했다. 이상민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얘기했는데 네. 축제가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일종의 현상이다. 축제 공식적인 기획에서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오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난 거다. 네.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맞는 얘기긴 하죠. 뭐 공식적인 뭐 축제 행사는 아닌 건 맞지만은 저 말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듣는 사람 입장을 좀 생각해 봤을까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사람이 모이거나 하면은 우선 안전대책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그거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주최 측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저는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저는 제일 큰 게 첫째가 사고 수습입니다. 네. 지금 애도 기간이고 사고 수습이 우선이고 네. 두 번째 할 거는 사고냐 사건이냐. 사건이라면은 누가 뭐 고의로 대여섯 명 토끼머리 띠를 한 사람이 만약 밀었다. 그러면 가해자가 나오니까 사건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알려진 것처럼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몰려서 압사 사고가 났다면은 이건 사고가 됩니다. 네. 사고지만은 관리 책임은 또 있는 거예요. 네. 경찰이나 구청이나 서울시나 다 관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 내 탓이오 하고서 옛날 김수환 추기경처럼 가슴을 두드리면서 반성해야 되는데 아 이거 현상이고요. 할 거 다 했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 발언을 기다립니다.